두통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90% 이상이 일생 중에 한 번은 경험하는 매우 흔한 증상입니다. 대부분은 가볍게 여기는 증상이긴 하지만 심각한 질환의 신호일 수도 있어서 더욱더 주의가 필요하기도 하죠. 겨울이 되면서 두통이 좀 심해졌습니다. 그럴 수 있나요? 저희가 겨울에 중풍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어르신들 이제 새벽 운동 하시지 말라는 얘기 많이 하는 것이 뭐냐면 네. 추위에 혈관이 수축하거든요. 그래서 가장 이제 조심해야 될 계절로 이제 겨울을 꼽게 되는 이유가 바로 그런 부분이고요. 겨울만 되면 두통이 오시는 분들이라면 목을 따뜻하게 혈관이 가장 이제 많이 노출되고 쉽게 수축해서 뇌압을 올리는 부위가 목입니다. 네. 그래서 목을 감싸는 목도리 같은 거, 이제 폴라티라든지 목을 감쌀 수 있는 그런 것을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또 네. 비염에 의해서 오는 경우도 있습니다. 비염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코가 막히면 뇌에 산소 공급이 잘 안 되니까 네. 나는 이제 겨울이라 하더라도 꼭 비염과 동반돼 그렇다면 이제 혈관에 대한 부분보다는 비염에 의한 이제 두통을 또 추측해 볼 수도 있겠죠. 요즘에 진통제를 복용을 해도 두통이 점점 심해져서 고민입니다.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라는 말씀을 주신 분이 계신데요. 진통제가 점점 안 듣는다 하시는 분들이 있으세요. 많죠. 저희가 두통의 종류를 나눌 때 뭐 1차성, 2차성 뭐 여러 가지 나눕니다. 그중에 이제 1차성 두통이 전체 치료 두통의 90% 이상 되고 그 90%의 그 두통 환자분들은 대부분 이제 어떤 진통제죠. 저희가 흔히 얘기하는 그런 것으로 이제 쉽게 가라앉으니까 또는 그냥 지압 정도만 갖고도 가라앉는다든지 네. 잠만 좀 자도 가라앉는다든지 또 어떻게 보면 쉽게 접근할 수 있고 쉽게 치료할 수 있는 게 두통의 영역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약물에 의존하다 보면 다른 방법은 좀 귀찮잖아요. 시간이 많이 걸리고 자야 되고 그렇죠. 그런데 즉시 일도 해야 되고 하시니까 진통제를 이제 자꾸 남용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두통 환자의 1차성 두통 환자의 50%는 만성화된다. 또 약물성 두통, 약물에 의해서 이제 두통이 낫지 않는 약물을 먹어야만 되는 습관성 두통으로 남게 된다는 그 통례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진통제를 최대한 안 쓰시는 것이 좋은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1차성과 2차성의 가장 큰 차이점이 뭐예요? 그냥 두통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겠죠. 2차라는 것은 다른 것에 의해서 두통이 오는 것. 그리고 1차는 그냥 두통부터 오는 것. 그래서 이제 긴장성 두통이라든지 우리가 스트레스 받고 뭐 긴장하고 그랬을 때 오는 두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대부분 이제 1차성 두통에 들어가고요. 그 외에도 뭐 편두통이라든지 또는 군발성 두통이라든지 이런 이제 부류들이 1차성에 들어가는 반면 2차성 두통은 주로 중추와 관계된 중추라 하면 뇌를 말하는 거거든요. 뇌에 문제가 발생하면서 그 압력의 영향으로 그 순환 장애의 영향으로 두통을 느낄 때 뇌종양이라든지 뇌출혈이라든지 뇌수막염이라든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뇌에 있을 때 그것에 의한 증상으로 이제 생명을 위협할 수도 있는 이제 그런 두통이 발생하게 되는데 2차성 두통이라고 분류를 합니다. 검사를 해봐도 아무것도 없다고는 하는데 너무 아픕니다. 라고 네. 하시거든요. 저도 두통이 한 번 오면 너무 아파요. 네. 진짜 아무것도 못할 정도로 너무 아픈데 검사를 해보면 별다른 게 발견되지는 않거든요. 네. 그러니까 뭔가 2차성, 그러니까 다른 뇌에 이상이 있거나 뭐 이런 건 아닌데 네. 많이 아파요. 네, 그런 경우에는 특별히 뭐가 문제일까요? 특별한 원인을 찾으시고자 한다면 일기를 쓰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일기요? 네. 자세한 일상생활의 일기가 아니고 두통이 있는 날만 무슨 일이 있었는지 또 무슨 음식을 먹었는지 내가 요새 생리기간인지 뭐 이런 것들 특징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을 간략하게 기재하는 거죠. 아픈 날만 이렇게 몇 번 하다 보면 내가 밀가루 먹은 날만 이러는데 나 시험기간에만 이러는데 나 생리할 때만 이러는데 이런 특징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땐 1차성 두통을 악화시키는 인자에 내가 노출돼 있었구나. 이렇게 판단하시고 주의를 하시면 훨씬 도움이 되겠고요. 실제로 이제 계절성 원인을 갖고 계신 분들은 이제 환절기 또 겨울에만 그러다 여름엔 좋아요 하시는 분들도 물론 있으시고요. 또 이제 수면 장애와 연결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잠시간이 부족했을 때 특히 아프다든지 이런 원인을 찾는 일기를 쓰시는 것을 권해드리죠. 저는 수년 전에 두통이 장기적으로 계속 있어서 병원에 갔더니 혈압약을 처방해 주시더라고요. 그 후로 두통이 사라지긴 했는데 두통과 혈압이 관련이 있던 걸까요? 라는 질문 주셨네요.
혈압이 있으신 분이라 하더라도 두통이 있으신 분들은 많지 않습니다만 혈압에 의해서 두통이 있으신 분들이 있죠. 네, 한방에서 이제 풍열 두통 뭐 이렇게 표현을 하게 되는데 그 혈압에 의한 두통은 혈압약을 드시는 게 가장 무난하고요. 실제로는 우리가 혈압이 200, 300 터질 때까지 가도 아무 증상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두통이 없다는 거죠. 네. 오히려 그런 분 같이 두통이 혈압에 의한 원인이 딱 확실하게 규명이 된다면 오히려 운이 좋은 것이 아닌가. 혈압에 의해서 쉽게 잡힐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두통이 혈압에 의해서 되는 경우는 전체 퍼센테이지는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긴장성 두통이 굉장히 퍼센테이지를 많이 차지하더라고요. 그렇죠. 긴장성 두통은 어느 부위가 어떤 식으로 아픈 게 긴장성 두통일까요? 가장 많은 부위는 이제 귀 위쪽으로 눈썹부터 뒤통수까지 모자를 쓰는 라인에서 주로 많이 생깁니다. 그 중에서도 귀 위에 있는 근육이 있습니다. 네, 관자놀이 뒤쪽에 우리가 이렇게 음식을 씹을 때 이렇게 보면 움직이는 근육이 있습니다. 그 근육이 가장 많이 통증 유발하고 또는 이제 후두부 뒷머리 톡 튀어나온 부위, 그 밑에 부위 주변으로 통증이 오는 경우 또는 이마 쪽으로 모자를 쓸 때 이마 라인 있죠. 그 자리에서 이제 근육이 있습니다. 그 부위에도 그런 것들이 수축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두통을 유발하는 경우가 많고 또 때에 따라서는 다른 부위에 나타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대부분은 이제 머리를 이제 견고하게 잡아야 되는 근육들 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거나 긴장했을 때 수축할 수 있는 두개골을 감싸고 있는 근육들에 주로 나타나서 그 근육이 긴장하니까 긴장성 두통이라고 합니다.